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다 진실이 무너지면서 벌어지는 다 해프닝들이에요, 이거. 이 법원에서 판결 나왔는데, 이건 정부 입장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 이걸로 하면 되겠네. 오늘 법원에서 위안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버렸어요. 자, 그에 대해서 이제 이유현 박사가 이제 반박한 내용인데, 뭐가 좀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먼저 이제 이 정부가 그 판결에 대해서 판결 존중한다. 이건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난번 징용 문제 때는 미쓰시비든 일본에 징용을 했던 기업들에게 배상하는 판결이 나와가지고 지금 발칵 뒤집힌 거죠, 그것 때문에. 근데 이건 아예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국 법원에 내려버린 겁니다, 이거. 정부를 건드렸어요, 정부를. 자, 근데 이거는 판결을 존중하고 한일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나는 과연 문재인이가 이 판결을 원했을까? 지금 이 겁 잔뜩 먹은 문재인이가 이게 지금 감당될 수 있는 상황인가? 지금 그 정도인데, 이제 국민들은 이제 진실이고 뭐고 다 없어졌기 때문에 무감각한 거죠. 와,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이걸로 또 돈 어떻게 벌어먹나, 이제 그것만 고민할 거 아닙니까? 이건 아마 이제 또 좌익들이 돈 벌려 나오겠죠, 이거 갖고.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게 뭐가 있어요? 끝장난 거지, 이거는. 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이유현 박사가 이제 반박을 한 건데, 주권 면제라는 건 뭐냐면,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 정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근데 국제법인데, 지금 그거를 예외 조항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돼. 대한민국에서 일본 정부에게 뭐 해라 마라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 내릴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이 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불법행위가 사실은 없다는 거 아시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일본 정부가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동원한 적이 없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인권 억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 이게 지금 사실 팩트 아닙니까? 그럼 이건 누가 했냐? 민간업자들이 했다는 거 아니야? 민간업자들이 인신매매를 했던, 취업 사기를 시켰던, 그리고 그 민간업자의 상당수는 조선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조선의 위안부를 누가 모집합니까? 일본 사람이 모집을 해요. 조선 사람들이 모집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그 하나의 장사치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일본군 옆에다 가가지고 이제 뭐 차리겠죠. 뭐 하나 이제 판 차려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 민간업자들이. 그럼 거기에 끌려간 위안부들은 뭐냐? 속았거나 아니면은 같이 장사를 갔거나. 핵심은 뭐냐? 거기에 일본 정부는 개입한 게 없다는 거예요, 위안부 모집하는데. 아니, 정부가 할 일 없어가지고 그 위안부 모집하고 다녀요? 정부가? 이거 그냥 사업자가 끼어든 거거든요, 이거. 그것도 조선 사람들이. 그럼 그게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에 대한 정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없는데, 유일하게 불법행위 돼 있는데, 이게 불법행위가 없는데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게 맨날 핵심이에요. 이미 이때 65년 한일 협정 때 이미 다 해결했단 말이야. 이거 뭐 징용공이고 뭐고 뭐 위안부고 다 해결했는데, 이거 계속 여기에 해당 안 된다 왔다 갔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여기 대해서는 또 일본이 이거를 뭐 인정을 해가지고 뭐 나중에 또 따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위안부 합의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미 일본이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또 이거예요. 2015년 이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일본의 아베가 합의한 건데,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이게 또 아니었다 그래? 사실 이거 판결문을 봐야 되는데, 아니, 위안부 합의 핵심이 뭐였죠,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100억 원을 손배로 준다, 위로금으로. 지금까지는 일본 정부는 그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민간 자금이 가능하다. 뭐 일본의 무슨 뭐 재단이라는 쪽에서. 근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온 거는 일본 정부의 예산에서 100억을 들고 와가지고 화해 치유의 재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난 거죠. 정부가 줬잖아요. 근데 또 정부가 주라고 이제 판결 내는 거니까 2번 걸린 거야. 2번 일본 정부는 벌써. 만약에 이것까지 가면 3번. 이것까지 가면은. 아 이거 한 번 가지고 이거 계속 지금 우려먹냐. 이제 일본 쪽에서는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2010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했을 때 일본에 준 100억 원 그거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거는 위안부들 주라고 준 100억 어디 갔냐 이거죠. 자 그거는 1지원금 1억 원 받지 마라. 안 받겠다 못 받겠단 말이야. 못 받겠다고 윤미향이가. 그걸 이제 피해 할머니가 문희사 의장에 쓴 편지인데 자 2010년도에 100억이 들어와서 아마 그 화해 치유 재단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100억 중에서 1억씩 준다 이렇게 했나봐요. 근데 윤미향이가 전화와서 할머니 일본 돈 받지 마세요. 우리가 돈 생기면 우리가 줄게요. 절대 받지 마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준 돈을 안 받은 할머니들에게 윤미향 쪽이 1억 원씩을 줬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윤미향 쪽에서. 자 그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일본 정부가 준 돈은 안 받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 정부에 그 당시 돈을 그러면 일본 정부가 주는 돈을 왜 받으면 안 되냐 했을 때 뭐 사과가 먼저다 뭐 어쩌라고 했었는데 그럼 일본 정부 돈을 안 받기로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안 받고 왜 윤미향이가 줬다는데 그럼 여기선 또 해달라 그러냐고. 안 받기로 했는데 여기다 또 선배 청구는 또 이건 아마 2015년보다 먼저 간 건데 먼저 아마 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이렇게 되면은 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미 선배 청구를 들어갔어요 일본 정부에. 자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고 한일끼리 협의해서 하자. 한일 관계를 위해 노력하자 해서 한 게 뭡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의 위안부 합의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오바마가 뒤에서 막 조인트 까고 이래가지고 일본 정부 100억을 받아왔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내야지. 그걸 또 안 받겠다고 치고 손배한 1억을 또 받으러 가겠다. 야 이건 일본 쪽에서 이 꼴을 어떻게 보겠냐 이건 일본 쪽에서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이 상황을.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이 주도를 한 자 이용수 이 입장이 뭐냐 이거. 사죄를 받아야 하는데 사죄를 받아야 하는데 왜 자꾸 돈만 엮입니까? 계속 돈만 엮여요. 사죄 받아야 하는데 돈은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정대만 들어받고 계속 받고 있어요 돈은 지금. 근데 우리가 사죄를 받으려면 이런 식으로 돈 가지고 계속 치고받고 해가지고 사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까짓 거 무슨 뭐 스가가 그냥 가가지고 아이 미안하다 할 수는 있는데 또 사죄를 하면 진정성이 없다 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일본 입장이 이거죠. 이건 도대체 이거 몇 번 사과해야 되냐, 몇 번을 줘야 되고 몇 번 사과해야 되냐. 도대체 돈이 목적이냐 사죄가 목적이냐. 이제는 일본 쪽에서는 거의 이제 회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아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하고는 이건 도저히 이건 뭐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거. 사죄를 받으려면은 서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과정에서 사죄를 받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너희 사죄 똑바로 해 이러면 사죄가 진정성 있게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게? 자 이거 뉴스하고 내가 안정권 예를 들면은 안정권이 그때 학력 경력 조작 걸렸을 때 사죄했잖아요 유튜브로. 그게 사죄예요? 아 저 미안하게 됐어 이게 사죄냐고. 사죄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기 대해서? 반면 유스하고 저하고는 서로 사죄를 했어요. 제가 먼저 하고. 왜 된 줄 알아요 그게?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이제 더 이상 보수에서 사기꾼은 우리가 끝장내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과거가 깔끔하게 사죄가 된 거예요, 서로. 이거 마찬가지예요. 개인 간이나 국가 간이나. 사죄를 정말 받고 싶으면은 일본하고 한국이랑 앞으로 가야 할 비전들이 합의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위안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일 관계를 똑바로 풀려는 사람들입니까? 한미일 동맹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돼 있잖아요. 그럼 일본과의 미래는 없다. 너희하고 우린 비전이 없다. 그런데 사죄는 또 뭐하러 받냐고. 그냥 서로 안 보고 살면 되지. 안 보고 살아야지 이걸. 저도 요즘에 그렇게 정리를 많이 하는데 몇몇에 대해서는 제가 고소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소해서 내가 사죄를 받고 싶은 게 아니야. 서로 평생 보지 말고 살자. 거론하지 말고. 원래 소장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대화하고 그러려고 소장 넣는 게 아니고 소장 넣어가지고 설사 취하를 하더라도 이제 서로 평생 우리 보지 말자. 그게 소송인데 이렇게 줄 소송을 넣어놓고 또 사죄는 받겠다 그러는 건 뭐 하냐는 거예요. 이거. 자, 이현 박사가 이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 모르겠네. 지금 재작년 판결을 받은 게 전신 노동자들이 일본 제철에 재산을 매각할 것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일본 기업이죠. 이렇게 되면 이긴 이제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의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야 돼요. 일본 제철의 자산을 지금 압류는 했죠, 이미. 매각하는데 원래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도 아닌 일본 정부의 재산을 압류 매각. 어디? 일본 대사관이 일본 정부의 자산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압류하고 매각한다고 설칠 텐데 그래 놓고 대화를 하자. 주로 이 미국이 불량 국가들 대해서 이 재산을 압류해 버리잖아요. 뭐 이란이나 막 북한 거. 지금 그 짓을 한 거예요. 미국이 이란이나 북한이나 뭐 쿠바 이런 재산들 압류하듯이 한국이 일본 정부의 재산을 지금 압류하겠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미 이제 이거는 법원 판결인데 행정부가 안 해? 안 할 수 없죠. 법원 판결인데. 그럼 일본 대사관은 압류를 해? 그냥 여기서 이거는 이제 끝내는 게 맞아요. 이제 여기까지 갔으면은, 그리고 이런 판결을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지지한다면은 이제 일본과는 국교 단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국교 단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어마어마한 국익적 측면은 이제 위안부와 위안부 주변의 선동가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나는 이거 지금 문재인이가 이거를 바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재인 자체가 지금 이거 엄청 지금 일본의 저자세거든요. 여기서 이런 판결을 원한다? 처음에 문재인이 부추겼죠. 근데 지금 이제 임기 말에 정돈을 해야 되는데 뭐 문재인이가 뭐 이제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차라리 이제 문재인이가 세뇌시켜 놓은 이른바 반일 금붕어들 따라가지고 이제 재판부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판사야 뭐 판결 때리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걸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야, 위안부 할머니들 가족이 윤석열을 모욕했다고 공정을 고발해요. 아니, 공정위가 윤석열을 모욕을 하든 말든 위안부가 왜 끼어들어 여기에? 왜 끼어들었냐 했더니 윤석열이가 위안부 관련된 수사를 잘해줘서 고마워서 보답하려고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람을 이제 제3자가 고발해주겠다. 했어요. 지금 윤미향 문제가 아니죠. 누구 잡아놨어요? 윤석열이가. 유석춘 교수, 이영훈 교수. 위안부에 대해서 진실 얘기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기소해버렸잖아요. 그것도 약식 기소가 아니에요. 정식 기소예요. 그건 뭐냐면 실형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윤석열이가 잘해주니까 너희들 윤석열 건드리면 우리가 다 죽여.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거대한 위안부 비즈니스의 판도가 바뀌는 거죠. 원래는 이 위안부 비즈니스를 윤미향이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끼어들었다고 누가 끼어들었겠습니까? 위에서 홍석현이 끼어들어서 윤미향을 제끼고 이제 윤석열 외계로 홍석현이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같이 들어간다 비즈니스를.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보수 이론가 중에서 유석춘하고 이영훈 하면은 다들 인정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을 기소를 해서 이 할머니들에게 박수 받는 윤석열이가 또 보수의 영웅? 조갑재 대표. 조갑재 대표야말로 이영훈 교수의 열렬한 지지자 아닌가요? 윤석열은 이런 짓을 하는데 윤석열은 진실과 정의의 사도 대통령이라 진실이 한번 파괴되면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 완전 이제 양심까지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자, 검찰 유석춘 기소. 약식 기소가 아니에요. 약식 기소가. 수업하다가 학생하고 주고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공개적으로 유튜브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짓을 하는 윤석열을 위안부들이 열렬히 찬양하고 보수파리들도 찬양하고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제가 책 쓰면서도 이런 부분 쓸 때 내가 참 글로 쫙 쓰려니까 뭐 도저히 이게 뭐 왜 그러는지 뭐 이유가 설명이 돼야지 글을 쓰지. 왜 그러는지 어떻게 보수라면서 윤석열 만세 부르는지 뭐 설명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글로 써요 이거를.